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서성한, 중경외시 그 대학들에 대한 정시 이제 입결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입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걸 참고해서 정시 지원할 때 라인을 최초에 잡는 데 필요한 정보겠죠. 그죠?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지방거점국립대의 정시 라인을 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거점국립대 하면은 떠오르는 학교들이 쭉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경기 쪽에서는 이제 인천 쪽에 하나가 인천대가 있습니다. 그죠? 인천대. 그 다음에 강원대, 충남, 충북대, 전남, 전북대, 영남 쪽으로 가면 경북대가 있죠. 근데 부산대, 경상국립대, 그리고 제주도의 제주대까지 총 이제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요 대학에서 이제 정시 라인을 생각을 해보면 이 라인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제 좀 높지는 않아요. 정시 입결이 상당히 이제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통상 입결을 보면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강원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문과에서 이제 상위 30%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상위로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한 45% 정도까지, 한 35%에서 45%까지도 합격이 가능한 그런 학과들도 존재를 합니다. 또 이제 높은 대학이라고 이제 지방국립대 중에는 생각하는 경북대하고 부산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한 20% 정도는 돼야 이제 합격할 수 있는 학과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입결들을 이제 좀 다양하게 라인으로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그 점수를 받아야 이제 내가 지방거점국립대 지원이 가능한가, 이 부분들을 가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죠. 그죠? 자,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높은 입결을 가지고 있는 지방거점국립대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부산대는 이제 전자공학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높은 입결을 갖고 있는 학과인데요. 여기 작년 입결을 보면은 국어가 87점, 수학이 82점, 물리가 38점, 지구과학이 원점수 기준으로 41점. 국어는 3등급, 수학은 2등급, 영어가 2등급, 물리가 4등급, 그리고 지구과학이 2등급. 총 해서 이제 국어 5개, 수학 5개, 물리 5개, 그리고 지구과학 3개 해서 총 한 18개 정도 틀린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누적 백분위 기준으로 본다면 14.1%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성적이죠. 이 정도 성적은 받아야 무난하게 이제 이 부산대를 합격할 수 있는 라인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정도 성적이면, 그죠? 서울 쪽으로 오면은, 만약 건국대, 낮은 학과, 그죠? 이 정도까지도, 뭐, 인하대 정도 수준까지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 수준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정시 지원을 하려는 학생들이 지방거점국립대 입결을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깜짝 놀래요. 아, 내가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지원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 지방거점국립대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딱 알아보게 되는데, 그 알아봤을 때, 그 정도나 받아야 부산대를 갈 수가 있다고요?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미리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높은 입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대인데요. 경북대도 부산대 못지않게 입결이 높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경북대 응용생명 쪽 학과 쪽에 이제 합격을 한 학생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이제 누적 백분위 기준으로 보면은 28%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28%면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지방건축국립대를 생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점수는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의 점수입니다. 작년 원점수 기준으로 국어가 84점, 7개 틀린 거예요. 그죠? 수학이 76점. 이거는 이제 4점짜리 기준으로 보면 6개 정도 틀린 수준의 점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둘 다 3등급입니다. 영어도 3등급을 받고, 그리고 생명과학이 39점, 이거 4개 틀렸죠. 지구과학이 36점, 이거는 하나 더 틀렸어요. 그래서 5개 틀렸어요. 그럼 전체 틀린 개수로 본다면은 22개 정도 틀렸어요. 그죠? 이 정도면은 이제 중위권 정도 라인에서 본다면은 성적 수준으로 봤을 때 좀 높은 그런 성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경북대 가는데 가장 표준적인 수준의 점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겁니다. 요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입결을 좀 살펴보려면은 이제 충남대, 충북대 정도로 가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충남대 합격한 학생은 충남대 생물과학과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여기 이제 40% 정도 누적 백분위가 나온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국어를 7개를 틀렸어요. 83점. 원점수 기준으로.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6개를 틀려서 78점.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7개를 틀려서 32점.
지구과학원도 7개를 틀려서 32점입니다. 그럼 총 틀린 개수가 27개예요. 그죠? 이 정도면은 뭐 할만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딱 여기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반에서 한 중위권 수준,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한 중위권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 정도 수능 성적을 받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는 충남대 라인 정도에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남대가 이런데 충북대는 어떠냐? 충북대도 조금 이제 요 정도 성적을 받으면 충북대 라인에서는 어떤 과든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라고 하는 학생의 성적을 소개를 한다면은 충북대 바이오공학과를 합격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43% 정도 누적 백분위를 보이는 학생인데요. 국어를 7개를 틀렸어요. 84점. 수학은 8개를 틀려서 71점. 그리고 물리학은 9개를 틀려서 28점. 생명과학은 5개를 틀려서 36점입니다. 물리가 좀 극단적으로 성적이 좀 떨어져 있는 학생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리는 5등급이에요. 수학이 4등급이고 나머지 영어 포함해서 생명과학까지 국어, 영어, 생명과학원은 3등급을 받은 학생인데 이미 전체 틀린 개수는 29개를 틀린 거예요. 앞에 이제 충남대 케이스에 비해서는 이제 한 2개 정도를 더 틀렸죠. 43% 정도 되는 학생인데 이 정도면은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두 학생, 충남대, 충북대 정도를 합격하는 학생들 성적이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남대랑 전북대 정도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고요. 뭐 제주대는 말할 것도 없고 강원대는 또 말할 건 없겠죠. 하나 더 이제 케이스를 소개를 한다면은 이제 전남대가 조금 이제 컷이 좀 높은 학과가 있습니다. 에너지자원공학과인데요. 여기가 33% 정도 이제 입결이 나오는 누적 백분위 기준으로 그런 학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어가 원점수 83점, 수학이 78점, 영어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4등급이고 물리학이 33점, 이제 지구과학이 40점인데 국어, 수학 전부 4등급이고 지구과학은 2등급이에요. 물리학이 4등급인데 이 학생은 국어에서 7개, 수학에서 6개, 물리에서 7개, 지구과학에서 4개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이 친구는 24개 정도를 틀린 학생입니다. 이 정도면 아까 충남대 입결보다는 좀 더 높죠, 그죠? 아까 말씀드리기를 충남대, 충북대 정도 수준의 이제 그 소개했던 40%, 43% 정도 그 누적 백분위가 나오는 그런 수능 성적을 받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남대, 전북대 라인은 대부분 다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특수한 학과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저 라인을 좀 소개를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강원대가 직업국 입결 라인 안에서 본다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낮아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강원대도 한 40% 중반 정도 성적은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수학이 조금 더 틀려도 이 강원대는 좀 합격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지원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어가 이제 84점을 받은 학생이에요. 6개를 틀렸죠. 수학이 68점, 9개를 틀렸습니다. 수학을 유난히 많이 틀렸죠. 국어는 3등급이고 수학은 4등급이에요. 영어가 6등급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영어도 굉장히 좀 성적이 좀 낮은 편이죠. 그리고 생명과학이 34점, 지구과학이 29점.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4등급이고 지구과학은 5등급이에요. 전체 틀린 개수로 본다면은 생명과학이 7개, 지구과학을 8개를 틀렸는데 15개, 21개, 30개를 틀린 학생이에요. 그죠? 이 30개 정도를 틀려도 강원대 화학과를 합격한 학생인데 누적 백분위 기준으로 본다면은 강원대 라인 기준으로 쭉 줄을 세웠을 때 이 학생은 조금 유리한 편에 속하는 전략적으로 강원대 반영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는 조금 유리한 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4% 정도 안에 드는 누적 백분위 기준으로 보는 학생인데 그러니까 한 30개 정도를 틀려도 지곡 중에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제주대는 요거보다 조금 입결 기준으로 본다면 더 낮아지는 학과들도 있으니까 무난하게 이제 지곡을 가고자 한다면은 내가 한 30개 언저리에서 이제 오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내가 유리한 대학과 불리한 대학을 가려서 전략적으로 지원 계획을 짜보면은 지역 거점 국립대 정도는 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적 백분위 기준으로는 한 40% 중반 정도 나오는 성적이면은 이제 직업국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정시 때 충분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방 이제 사립대도 좀 살펴볼 거고요. 사립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에 있는 그 기타 국립대들이 있죠. 어쨌든 주목도는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국립대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입결이 나오는 이런 대학들의 이제 수준들도 좀 감안을 하고
정시 지원을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죠? 보통 이제 지방 사립대가 지방 거점 국립대보다 더 이제 입결이 조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지방 사립대 중에서는 주목도가 있는 사립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지방 캠퍼스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분교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뭐 지방 캠퍼스다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이런 대학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는 편입니다. 먼저 이제 연세대 미래 캠퍼스부터 살펴보면은 조금 이제 낮은 편이죠. 50%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누적 백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 연세대 데이터과학과에 합격했던 작년 학생인데요. 국어가 77점이에요. 국어가 77점이면 뭐 한 8개 정도 국어에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학은 이제 73점. 수학에서 7개 정도 틀렸습니다. 지금 15개 틀린 수준이고, 영어가 4등급에 물리학원이 6개를 틀렸어요. 36점. 그리고 화학원은 8개를 틀려서 29점이에요. 그럼 총 개수를 합쳐보면은 이 학생도 이제 30개 정도 이제 틀린 수준이죠. 그죠? 30개 정도 틀리면 뭐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연세대가 있다면 고대도 이제 세종에 가면 지방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죠? 고대 세종 캠퍼스의 응용수리과학에 합격했던 학생인데요. 이 학생의 이제 퍼센테이지는 47%입니다. 연대 미래보다는 이제 고대 세종이 조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더 이제 컷이 높을 만큼 인지도가 좀 있는 대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어가 77점이 나왔어요. 국어 77점이면 국어에서 7개를 틀렸어요. 그죠? 국어에서 7개를 틀렸고, 수학이 76점이니까 수학에서 6개를 틀렸어요. 그리고 물리학은 38점을 받았으니까 4개를 틀렸네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을 26점을 받았어요. 지구과학 26점이면 틀린 개수가 3점짜리 기준으로만 해도 8개인데 이미 더 틀렸죠. 여기서 한 10개 정도 틀렸습니다. 그죠? 요 성적으로도 이제 고대 응용수리학부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틀린 개수는 이 친구는 27개 정도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요 친구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입결 정도는 돼야 여기를 합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관이 나오는 거죠. 강원대 정도 수준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홍익대도 있죠. 세종에 홍익대에 합격한 친구인데 바이오 화공과에 합격한 학생인데 국어가 84점이 나왔어요. 이제 국어가 6개를 틀렸고, 그리고 수학은 이제 70점. 수학 70점이면 8개 정도를 틀렸네요. 수학에서 8개. 영어가 4등급이고 생명과학이 30점이에요. 생명과학 30점이면 그쵸, 9개를 틀렸죠. 지구과학이 35점이니까 지구과학에서 5개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이 친구는 28개를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홍익대 세종의 바이오 화공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적 백분위가 약 한 50% 정도가 나온 학생이에요. 어쨌든 이제 과학 성적이 좀 낮기 때문에 누백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한 50% 언저리에 누백이 나오면은 지방에 있는 요 사립대 중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지방 캠퍼스에 해당하는 주요 대학들 합격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거국에 비해서는 틀리는 개수가 한 2-3개 정도 더 틀려도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부산에 가면은 부경대라고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 외에 국립대들이 있습니다. 창원에 가면 창원대가 있죠. 그 호남 쪽에 가도 이제 뭐 순천대라든지 목포대 같은 대학들이 이제 국립대 라인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충청권에 가면은 교통대 같은 대학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권으로 오면 한경대 같은 국립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타 국립대에 해당하는 이런 국립대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입결을 가지고 있느냐, 이 생각보다 좀 입결이 높습니다. 이 좀 주목해야 될 게 부경대 이제 의공학과인데요. 여기는 이제 누적 백분위 기준으로 보면 한 40% 정도. 그러니까 거의 지방 거점 국립대 좀 낮은 학과 혹은 뭐 중위권 학과 수준에 해당하는 수준의 입결이 요 부경대에서는 가장 좀 높이 평가되는 학과의 입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 40% 정도의 입결이 나왔는데요. 국어가 84점. 이제 국어에서 6개를 틀렸죠. 수학이 71점이면은 수학에서 7개를 틀렸고, 그러면은 요 수학하고 국어에서 3등급, 4등급이 나왔는데 요 수준에서 틀린 개수는 한 13개 정도가 됩니다. 그죠? 영어가 3등급이 나왔고 생명과학이 36점, 화학이 32점, 각각 6개, 7개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지방 거점 국립대 수준의 입결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경대가 전부 다 이제 이런 수준의 입결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지방 기타 국립대에서도 이렇게 주목받는 학과들은 꽤 높은 입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지방 거점 국립대에 비해서는 좀
한 3개, 두세 개 정도 낮은 수준의 입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대학 라인이 이제 뭐 지방 사립대 라인이 있죠. 여기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틀린 개수도 봐도. 영남대학교가 대구에 가면 이제 영남대라는 사립대가 있는데, 여기 생명공학은 그 대학에서도 조금 이제 높은 학과에 속하는 학과입니다. 여기에 합격한 학생이 입결을 가지고 왔는데, 국어가 작년에 82점이 나왔어요. 그럼 재작년 기준이 굉장히 잘 본 성적인데, 작년은 국어가 좀 쉬웠기 때문에 잘 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성적이죠. 18점 정도가 나갔죠. 그러니까 국어는 한 6개 정도를 틀린 겁니다. 수학이 굉장히 잘 못 봐서 62점이에요. 수학에서 38점을 잃었죠. 38점이면 4점짜리 문제 기준으로 본다면은 9개 좀 넘게 틀린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실질적으로 11개를 틀렸습니다. 수학에서. 그 물리학이 30점이라서 그래서 9개를 틀렸고요. 생명과학이 36점이라서 6개를 틀렸습니다. 총 합쳐서 이 학생의 오답계수는 33개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에 비해서는 한 4개, 5개 정도까지도 더 틀린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남대면 그래도 대구에서는 이 두 번째, 넘버 2 정도 되는 사립대라고 봐야 되는데, 경북대 다음으로 영남대를 치니까 한 50% 정도 입결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사립대를 본다면 한경대가 뭐 인문계열은 좀 주목도가 떨어지는 기타 국립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누적 백분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인문계열이 한 63% 정도고요. 여기가 이제 농업계열의 학과들이 조금은 인지도가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로서는 한 50%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누적 백분위가 나오면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국립대 중에 이제 공주대, 한밭대 같은 학교들이 있죠. 공주대도 인문계열은 한 60% 언저리고, 자연계열도 여기는 한 50% 중반 혹은 60% 언저리까지 가더라도 합격률이 나오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밭대 같은 경우도 이제 통상 이제 한 인문계열은 한 60%, 자연계열은 한 50% 중반대 정도가 되면은 합격을 할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사립대들은 통상 한 60% 정도 되는, 이제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는 60% 정도 되는 누적 백분위가 나오면 그 어느 정도 합격이 가능한 라인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60%가 넘어가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런 대학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짚어봤던 지방 거점 국립대 라인은 한 20% 정도 수준부터 시작해서 30% 중반, 40% 초반까지 이제 입결이 나오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국립대들, 지방 국립대들은 이제 아주 높은 과들은 이제 40% 언저리까지 올라가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45%에서 50% 정도 수준까지는 합격을 할 수 있는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지도 있는 지방 사립대들, 뭐 아까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지방 캠퍼스들을 얘기를 했죠. 거기도 이제 50% 언저리가 되는 수준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할 수가 있는데, 고대 세종 같은 케이스는 이제 조금 높은 학과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0%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 되는 누적 백분위가 나와야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지방 사립대들, 이런 데는 이제 한 50%, 60% 정도 되는 수준의 입결을 보인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 이제 우리가 그 진학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살펴볼 때, 내가 점수 기준으로, 표준 점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환산 점수 기준으로 이제 살펴보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환산 점수를 보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누적 백분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요것부터 확인을 하면서 요 대학에 합격이 가능하겠다,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늠하시면 좀 더 편하게 그런 입시 사이트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